점심 언제 먹냐 이걸 왜 물어봐. 점심이 뭐야. 만약에 내 아랫연차였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시작했더라고요. 네, SBS에서 새로 의학 관련된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큐라고 해야 되나요? 예능 다큐? 예능, 다큐 예능?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목은 청춘의국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리뷰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만 재밌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1화밖에 못 봤는데 거기는 좀 힘든 과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땀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짠내 짠내. 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PTSD가 올 만한 그런 내용들일 맞아요, 것 같아서 함께 보면서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청춘의국이거든요. 의국이 뭔지 그리고 레지던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부터 한번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인턴부터 의사예요. 의사는 의사인데 어떤 전문이 이게 없는 의사인 거죠. 인턴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턴을 1년 동안 하게 되고, 그러고 인턴이 마칠 때쯤에 이제 전공을 정해서 레지던트를 지원을 하게 되죠. 보통 레지던트 기간이 3에서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 4년 기간을 대학병원이나 어떤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특정 과에서만 일해요. 이 과정이 끝나면 또 전문의 시험이라는 것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또 따게 됩니다. 과를 정해가지고 수련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전공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레지던트. 그래서 결국 이 제목에 들어가는 의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지던트들이 생활하는 공간, 거기를 의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들의 모임을 소아청소년과 의국,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생활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인공 선생님은 두 분이 나오는데 일단 한 분은 흉부외과 4년차 선생님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비뇨기과 2년차 선생님이에요. 대표적으로 비인기과죠. 네. 두 분 다 나 홀로 전공이. 정말 1, 2, 3, 4년차 중에 레지던트가 혼자인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잘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고 저희 이야기들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보니까 새벽이네. 네. 또 혼자 쓰는 혼자 쓰고 있어요. 공간이어서 혼자 쓰기에는 외로워. 혼자 쓰는 건 외로워. 이렇게 이제 공간을 의국이라고 하죠. 그쵸, 보통 저렇게 또 남의 과들은 저런데. 저게 어떻게 결단내셨지? 그래도 한 명 있네요.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출근하자마자 이제 중환자실 가서. 진짜 생각만 해도 싫다.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진 준비를 해야 돼. 진짜 아침 제일 바쁜데. 시간이 많이 없어. 듣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면은 회진 준비 아주 차질이 맞아. 생깁니다. 스스로 어린이도 해야 돼. 장어 같은 거요. 장어 치료도. 대고기 장어. 우리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물어보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컨퍼런스인데 아침에 이제 과원들 다 같이 모여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전공의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컨퍼런스 그치. 준비를 하니까 부담이 좀 덜했는데 모든 파트 컨퍼런스도 진짜 숨막혀. 제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교수님들 발표도 앞에서 더 발표해야 되니까. 자주 해야 되고 하니까 교수님 환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또. 잘 끊는다고. 근데 어떻게 4년 동안 안 도망가셨어요? 대단하신 거 영어는 도망갔어. 수술과잖아요, 흉부외과가. 수술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8시, 빠르면 8시, 8시 반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일을 마치고 들어가야 돼.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교수님이 막 질문해, 환자에 대해서. 보통 이제 지금처럼 4년차, 이제 고년차 올라가면은 다 환자에 대해서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수술장에서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거를 다 외워야 돼. 어떤 환자 피검사가 어떤데? 어떻게 할까요? 뭐 약간 이런 것들 다 외우고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침 너무 바빠. 근데 또 혼자잖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회진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쁜데 회진을 돌기 전에 이제 제가 회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응급상황이 터져. 진짜 막막한데 그쵸. 사실 이게 여기에 대한 또 안 좋은 트라우마도 많아요. 특히
특히 저는 보통 새벽 6시부터 회진 준비를 했었는데 6시 전후로 그런 심정지환자 생겨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 잘 챙겨주시는 고년차 선생님은 대신 회진을 돌아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이 있었어. 좀 미운 분들.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뭐 살리든 아니면 환자가 결국 잘 안 되든 7시, 7시 반 넘어서 이제 고년차나 교수님하고 회진을 돌아야 되는데 갔는데 이러는 거죠. 너는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했더라도 회진 준비는 해야지. 언제 해? 야, 나보고 진짜 근데 어쩌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은 학생들이 자기 과목만 듣는지 안다. 맞아. 아까 이제 컨퍼런스 하는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교수님들이 다 여러 분 계시고 이제 본인 환자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긴 거 아니면 사실 잘 모르시거든. 맞아요. 이렇게 바빠가지고 저희가 정말 짧게밖에 회진을 못 돌아요. 근데 그러면 또 환자분들은 궁금하죠. 왜 이렇게 잠깐 얼굴만 비추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 시간을 되게 촉박하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수술방. 저는 이제 이게 좀 낯설죠. 저는 레지던트 때는 수술방은 잘 안 갔으니까. 아이고. 응급실 환자인데 불려가네. 심정 진짜 일당백이다. 발견돼서 내원했던 환자가 전공의가 여러 명이면 심폐소생술을 밖에 있는 전공에 가면 되는데. 하다가 안 돌아와서 이제 에코 안 해도 돌아왔나 보다. 만약에 다시 가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잠깐 나온 거니까. 쓰고 식사 끝나고 먹으면 되죠. 그쵸.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진짜 탈수야, 탈수. 근데 오늘보다 훨씬 소변도 안 힘든 봐. 하루 날도 종일 되게 소변도 안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술 끝났는지 어떻게 알고 그 사이에 응급실에 전화 응급실 와. 환자분이 오셨는데 수술 스케줄 까볼 때도 시간이 있어요. 없어서 그러겠지. 어떻게? 저 치는 거 봐. 그 사람들은 이제 고인물이죠. 병원 고인물. 왜 이렇게 왔냐?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 가족분들도 아이고 그렇고. 아프시겠다. 나는 저 눈빛이 너무 공감이 가요. 근데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빠졌어. 진짜 우리가 맨날 얘기한 게 하루 한 끼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난 간헐적 단식을 안 믿어. 진짜 탈수했을 정도로 물도 못 먹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점심 언제 먹냐 이걸 왜 물어봐. 점심이 뭐야? 근데 진짜 수술방에서 이제 계속 있어야 될 때는 환자 나가고 환자 들어오는 시간에 청소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수술방 청소하는 시간. 그때 진짜 빨리 가서 먹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연차가 쌓여야 돼. 그리고 먹고 올 체력이 돼야 되잖아. 그게 그 타이밍에 자는 사람도 빈 침대에 있잖아요.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컴퓨터 앞에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아까 그 교수님이 막 소리 질렀잖아요. 블레이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는 수술과가 아니니까. 저 정도면은 괜찮은데? 분위기 좋아. 근데 수술방에서는 예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수술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무서워하면은 수술과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이제 전공이 4년 차쯤 되면은 병원의 고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병원에서는 면 음식을 안 시켜 먹는 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네. 비빔 우동 같은 거 먹던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약간 해탈했나? 뿌른 면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이걸 보시고 응급실에서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말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큰 병원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보러 오는 의사는 없어? 의료진 입장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보고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계신 환자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 곳곳에 제가 보는 환자들이 있고 지금 처치해야 될 게 꽉 산재해 있는데 응급실이 우선순위가 항상 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응급실에 가서 대기를 많이 할 때는 의사들이 어디 가서 노느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도 되게 바쁘구나. 이걸 한 번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흉부외과 선생님 이야기는 너무 짠내 나가지고 더 많이 보긴 힘들 것 같고 약간 본방으로 좀 확인을 하셨으면 네네. 좋겠고 비뇨기과 선생님의 하루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반? 근데 저런 의사가 없으니까 전공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있었지. 혼자 쓰는 거는 제가 그 여기 흉부외과에 선생님은 혼자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혼자니까 수술방에 빨리 들어와서 빨리 익힐 수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네. 해줘. 아이고. 포장이 되나 봐요. 오, 좋은 병원이네. 심지어 라면을? 이 약간 초콜릿 선생님도 눈빛이 영혼을 잃었어. 아이고. 저건 진짜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면제하고 VLBP
VIPP. 그건 누구한테서 보는 건데? VIPP가 뭔데? VIPP는 그 요식업 환자에서 확인하는 거죠. 요식업 환자야? 아니. 귀여운 선생님이 나타났네요. 아, 진짜 짠내나요. 제가 진짜 1, 2년 때 쭈구리 때 생각나가지고. 아, 이게 그때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일찍 일을 시작하고 막 하는데 사실 조금 익숙해지면 4시 반 출근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보통 회진 준비할 때 보는 게 혈액 검사 결과, 그 뭐 밤새 어땠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아침 6시는 돼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저도 6시부터 보통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일찍 나가도 할 게 없어. 이게 열정이 되게 뛰어난 분인데 뭔가 마음이 잘 못 쫓아가는 것 맞아요. 같아. 조금 그리고 만약에 내 아랫연차였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아. 너무 여유롭다 이거 해야 되나? 아직 할 일도 많고 환자도 엄청 많았잖아요.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근데 식당 식당에 가서 라면. 라면을 근데 그래도 되게 밝고 막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런 아랫연차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할 것 같아. 맞아. 전공의로서 치욕스러운 점이 2개였는데 하나는 일단 회진 가이딩 잘못한 거. 아, 끌려갈 때? 교수님이 길을 아는데 전공의가 몰라.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줄을 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졸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전 회진을 제대로 안 둔 거야.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갈 시간에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되게 병원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진이 빨리 끝나거든. 교수님하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어야 되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회진 돌다가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그때 질문하시잖아요. 맞아. 그때 대답 못하면 모욕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전연차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줘 놓고서는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거 물어보고 지금은 학생 없잖아요. 근데 실습 학생 있는데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못한다. 등에 땀나지. 근데 학생이 대답한다. 알고 보니 족보에 있던 거야. 맞죠. 학생 족보에. 하는 게 되죠. 실수를 안 하면 되죠. 실수하면서 좀. 수도 그럴 때 많았어요. 혹시나 다른 병원을 가면 좋지 않았을까. 전공의가 좀 뭐 있는 영어 병원을 너무 너무 갔으면 옛날에 나갔다. 강하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어. 점심에는 라면 먹고 저녁은 햄버거 먹네.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죠. 남은 연차 동안 계속 네.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의지가 밝아. 제가 해야 되고 할 거고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아직은 뭔가 보는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고. 일단은 아무도 안 하는 과를 지원했다는 어떤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위에서 또 이제 많이 말리기도 했을 거고 본인의 어떤 확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건 정말 응원을 하고 정말 끝까지 잘 맞춰가지고 훌륭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전공의는 실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전공의 시절을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수님들 같은 선배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지만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큰 사고 없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거는 다 그 선배들의 어떤 돌보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더더욱이나 이런 윗년차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선생님한테 터치를 몇 번만 해주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비뇨기과랑 흉부외과 나왔지만 사실 소아과도 이제 전공의가 없고 산부인과도 모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간이 들어가는 그런 전공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런 분들이 가르쳐줄 선배가 없다면은 좀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좀 더 전문성을 띌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레지던트들이 왜 이렇게 바쁜가, 왜 이렇게 머리도 안 감았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는가 이런 거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4부작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도 조금 방송들을 한번 보고 네. 좀 너무 똑같은 내용을 또 리뷰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내용들이나 아니면 저희의 과거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또 재미있는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두 분이 같이 동요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했던 동요.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도 청춘의국이라는 예능 다큐 프로그램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디어 서학과. 네, 저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대학병원의 소아과는 1년차 선생님들이 3명이나 들어갔대요. 요즘 전공의 미달 풍년이네. 네, 제가 나온 모교 세브란스 병원은 애석하게도 0명.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럽게 봤어요. 그래도 보면서 라떼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래서 오늘 리뷰할 때 그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잘못했던 거, 뜨끔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들추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동기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 너 왜 그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동기들 욕은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는 아이들을 보는 과라면은 이제 성인을 보는 내과 선생님도 같이 나왔는데 내과 선생님 얘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 3월 1일. 추출. 안녕하세요. 2년차 하늘 같은 이 하늘고 하늘가. 몰라서 백 선생님만 믿고 있어요. 가래 많아요, 가래? 가래 많이 없어? 저는 회진이랑 처음 돌아봤으니까 맞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진짜 모르는 것 솔직한데? 같아. 들이 걸음이 빠르시. CPR 교육하는. 에이고나리도 판단되면 그냥 컴프레션 하시면서 또 끼우시면 돼요. 인턴 땐 진짜 무서웠어. 누군가 돌아가시고 있다. 그치. 아유. 코드블루야. 병동 환자는. 뭔가 죄스럽고 되게 무력감도 많이 들고 어떻게 의사니까 언제든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가장 익숙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어리버리한 선생님 보다가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시고 학구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찐 의사 느낌이 있죠. 뭐 외과 계열, 이제 수술하는 과도 그렇지만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경험을 쌓는 이런 내과 같은 경우도 한 달 수련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아, 그쵸. 공부를 일단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2년차 선생님 딱 등장했을 때 보니까 포스가 딱 느껴지고. 아, 그쵸. 근데 씩씩하신 것 같아. 네. 애초에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의지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2년차 선생님이 정말 높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1년차 때 딱 들어가면 2년차 선생님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우스워. 이게 왜냐면 또 1년차, 2년차가 차이가 큰 만큼 그렇게 3년차, 4년차 그리고 전문의 그 기간이 길수록 이 실력 차이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진료를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제 코드블루라는 게 나왔어요. 코드블루라는 게 이제 병원들에서 심정지 환자나 아니면은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코드블루고, 대학병원 가보신 분들은 원내 방송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PR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좀 작은 규모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전담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큰 데는 내과 선생님이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힘들었던 게 이게 제가 나온 세브란스 병원이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성인 파트들은 병원마다 아니면 병동마다 조금 있었어요. 담당이. 네, 소아과는 없어. 담당이 없고 소아 코드블루는 무조건 소아과가 다 가야 돼. 근데 소아는 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안병원 가고 본관 가고 진짜네. 재활병원 가고 막 치과병원까지 간 적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복도. 맞아. 로비. 뭐 이런데. 아 진짜 힘들었어. 막 그때는 그러네. 막 지금보다 살도 더 쪘고 그러네. 체력도 안 좋아서 막 뛰어가면 CPR 못하겠어. 너무 손 차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뭐 어떻게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네요. 아 그리고 결국 환자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병원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의사도 또 신이 아니니까 그쵸. 모든 환자분들을 다 어떻게 살릴 수는 없는 거고. 형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분 중에 기억 남는 환자 있어요?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전원 문의가 왔어요. 분만 후에 산후출혈 전원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구급차 타고 오실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출혈량이 정말 많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수술실로 가는 도중에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방 앞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고
마취과에서는 심폐소생술 하면서 우리 수술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때 담당 교수님이 되게 강력하게 이 환자는 수술을 살 수 있다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수술방에 들어가자마자 다행히 회복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 절제를 하고 기적같이 살아서 그분은 다음날 걸어 다니셨어요.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좀 마음 아팠던 경우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떠나보냈던 애들도 사실 되게 많고 기억에 남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심폐소생술 장면은 인턴 마지막쯤이었는데 소아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온 아이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참 했고 근데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팠던 아이도 아니었고 갑자기 확 안 좋아져서 심정지까지 오는 아이여가지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 포기를 잘 못하시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아이를 놓아줬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아이도 막 붓고 하니까 보통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드려요. 이제 닦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 보여드리거든요. 그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두 분이 같이 동요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했던 동요.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 다 울면서 막 다 나가버렸어. 거기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울림이 좀 컸어요. 이게 소아과구나. 이래서 아이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병원에서 오래 지냈던 친구들이 사망할수록 저희가 같이 마음 아프고 같이 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교수님들이 사망선언을 못 내릴 때도 있어요. 눈물 나셔가지고 내가 사망선언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소아중환자실 자리가 모자라서 성인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있다가 그 환자가 거기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엄청 울었어요. 되게 병원에 오래 있었던 친구였어. 근데 그걸 보고 성인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이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보통은 성인의 경우는 의료진이 우는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냥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울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 환자가 사망했다고 우는 거는 소아과 선생님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픈 애들만 봐도 너무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난 못할 것 같아. 혈액종양 쪽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차마 그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괜히 내가 잘못한 느낌이랄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남일이 아니네. 큰일입니다 진짜. 너무 귀하거든. 셋이나? 들어왔다고 그냥 봉투를 3년 만에 들어왔다. 아프게 안 할 거야. 아프게 안 할 거야. 머리 난 기간은 주소 없어. 우리 메롱하자, 메롱. 아침에 자는 거 깨웠나 보다. 평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혈액종양이야. 에코에서 보고 프로파놀을 사용할 예정인 하나입니다. 용량은? 대답 못할 걸고 질문하신 것 같아. 분명히 이상한 양 물어보네 저거. 한 바틀에 몇 cc가 들어있어? 3.75mg입니다. 이 몸무게 몇 킬로야? 5.7kg. 계산해봐. 틀렸어. 1.5cc. 이걸 어떻게 알아보나?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언제? 저녁부터 오늘 0.7cc 먹고 그다음에 내일 저녁부터는 이거에 대한 2배 용량으로 10cc 먹게 된다. 아직 일주일 안 지났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 내일까지는 살려줘. 소아과 전공에 딱 처음 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난관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떼쓰는 아이들 신체 진찰하는 거. 그전에는 성인분들은 대부분 협조가 되거나 인형에 우리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치. 가만히 있잖아. 애들 저기 굴러다녀. 그게 하나 힘들고 그 다음에 약용량 계산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병에 100cc인데 200mg이 들어가 있어요, 약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분당 케이지당 1mg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생리식염수를 10배 섞어서 그만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소아과만의 고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애기들 신체 진찰하는 팁이 있어요. 막 메롱하자, 한 번만 하자, 안 아파 하는 건 소용이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혼 빼놓는 거. 그래서 펜 중에도 흔들면 따닥따닥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걸로 하거나 청진기 빨간 걸 쓰거나 뭐 인형 달린 걸로 해서 꼬셔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 스킬은 애기들이 자기가 진찰받는 걸 몰라야 돼. 이게 1년차 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회진 도는 거예요. 애기가 잘 때. 좀 더 능숙해지면 그냥 애기하고 뭐 놀아요. 놀면서 이렇게 놀면서 청진하고 그러면서 그랬네 하고 끝내고 이렇게 그냥 애기가 자기가 진찰받는 걸 모르게 하는 게 되게 고급 스킬인데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것도 서학과 선생님만의 그렇죠. 이 선생님하고 제가 되게 공통적인 게, 저도 수학과 전공이 시작을 혈액종양과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혈액종양과가 진짜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생명이 진짜 풍전등화라는 말이 위태위태하죠. 네. 막 말짱하게 놀아요. 막 뛰어놀던 아이가 저녁 6시부터 기침을 했는데 밤 10시에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되게 위태로운 과인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때도 되게 많이 혼나면서 많이 배웠어. 처방책 이렇게 되게 뭐가 많잖아요. 오도가 되게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물어보셨어. 얘는 왜 체온을 하루에 3번 재야 돼? 이 약은 왜 이렇게 들어가? 진짜. 식사는 이걸 줘야 돼? 얘는 이걸 잘 먹어? 동아리 선배였거든요. 교수님이 나한테 이러셔야 되나? 그때도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처방을 내고 오더를 내는 게 환자나 보호자한테도 불편할 수가 있고, 그걸 행하는 간호사분들한테도 불편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구나. 실패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인턴 선생님이 잘못 잡아서 그래. 울어서 될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티가?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청춘의국이라는 예능 다큐 프로그램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디어 서학과 저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걸 준비했습니다. 정하는 귀여워라. 3살 된 이제 여왕 하나이고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유지 치료를 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정아야, 아이. 오늘 척수해야 되잖아. 척수를 알아들을까요? 일어나서 깨 있자. 아니면 이따 먹자. 그 척수강 내에 있는 그런 이제 척수해수를 담아서 검사는 뽑아내고, 그리고 잘 나오는 거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항암제를 잘 주입하고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술기여가지고 떨리겠다.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리고 걱정되고 잘할 수 있을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소하다 보니까 좀 아프지 않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천천히 들어가다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다른 데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불안해. 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 때 되게 저 절망감. 그리고 선배가 선배는 한 번에 끝나고 났을 때 뒤돌아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뭐가 문제였어서 내가 잘 안 됐을까 모르겠어요. 좋은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많습니다. 사과 의사들이 마음이 열이돼. 이게 열이야. 모델이 눈물이 많이 기본적으로. 난이도 조절. 그쵸. 저렇게 모형으로. 전혀 없는 건데? 이거 학생 때 제대로 안 했구만. 저 학생 때 하는 건데 각도 맞추면 되게 힘들어. 맞아. 뭐냐 하고 나서 그게 금방지 세지. 나 근데 센다는 거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으면은 불러서 왜 이렇게 여러 번 했냐? 진짜 짠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애기들은 저런 아픈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기들한테 마취약을 세게 쓰면 애기들은 또 호흡이 잘 멈추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중환자실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면 애기가 졸릴 때 해야 돼. 아침에 일찍 깨우든지 아니면은 낮잠 시간에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을 쓸 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낮잠 시간에 낮잠을 안 자. 배고프니까. 진짜. 그런 애들은 막 우는 애들한테 약을 주면 진짜 안 자요. 약을 주다가 앉아서 포기하고 병실로 가. 그럼 자. 진짜 지쳤어.
울다 지쳤구나. 와, 그럴 때 있는데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항암 치료하는 아이들 중에 저런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항암제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혈액종양과를 처음 전공을 시작했으니까 이 뇌척수액 검사하는 거를 이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백혈병 아이들 할 때도 하고 아니면은 뇌수막염 검사할 때도 하고 아니면 신생아들 폐혈증 검사할 때도 해요. 제가 또 이런 건 또 잘해요. 저 처음에 실패했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계속 성공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동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누가 하다 잘 안 되면 손 바꿔줘야지. 네, 제가 또 뛰어가서 도와주고 응급실 가서 해주고 막. 저는 이제 마취과 인턴 돌 때 마취과에서 이제 척추 마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척추 마취를 할 때는 그 뇌척수액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취약을 주입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턴 돌 때 마취과 교수님이 한번 시켜주셨어요. 근데 한번 했어 나는. 오. 방금 전에 했던 저런 시술을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인턴이 들어가서 잡아주죠. 이 새우 자세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실패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인턴 선생님이 잘못 잡아서 그래. 그것 때문에 맨날 한다. 선생님 때문에 안 됐어. 뭐 이러는데 자기가 못 해놓고 괜히 민망해서 선생님 때문에 잘 안 됐다고. 근데 수학과 선생님 마지막에 좀 울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의사들한테 전해줘오는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do no harm. 환자한테 해를 가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선생님은 자기가 검사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결국 바늘로 찌르기만 하고 뭐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한 것 같아서 되게 자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반대로 민녀차인데 밑에 년차가 이거 실패했다고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티인가? 울어서 될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화요? 안녕하세요. 지금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시크릿 주저 알아? 눈빛이 달라졌어. 또 하러 왔구나. 저번 같은 실수를 도피하자. 항암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맞춰서 또 와서 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돼. 오, 아이고 빨리 받아. 아까워. 그러니까 한 방울 했다. 다행이다. 빨리 하고 이제 보내줘야겠다. 내 할 일을 오롯이 했구나. 남자 선생님. 이렇게 제왕절개하고 나서 미수가가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미수가인 경우에는 수술술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신이 아빠의 직업이네. 아기를 내가 이렇게 딛고 이렇게 오는 거.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제 미숙아 분만이 응급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제왕절개술을 한다고 산부인과한테서 연락이 선배 말투도 어린이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랑 너무 달라요. NICU 자리 있나요? 그건 나도. 국물 많아서 석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긴 했어. 산부인과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여기까지 올랐어. 네, 벤트 연결해 주시고 NICU로 이동하겠습니다. 대답을 되게 잘하네요. 지금 분만. 오, 실전. 오, 통통하다. 크긴 큰데. 저 때 많이 긴장되겠다. 네, 산부인과 교수님 저 일부러 한번 분량 좀 노출하신 것 같은데? 굳이 안 물어보시잖아요, 원래. 다행이다. 저 때 눈은 수술장에 가 있지만 귀는 애기한테 가 있긴 해요. 할게요. 이뻐라. 이뻐.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일하다 와가지고 일터의 연장인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안 울잖아요. 근데 분명히 딱 봐도 만사가였고 건강한 애야. 근데 안 울어. 이럴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게 능숙해지면 이제는 안 울 수도 있고 어디까지 기다려봐도 되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1년차, 2년차 때 잘 모를 때 막 그만 들어가서 굳이 입원시키지 않아도 될 애를 입원시킨 적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애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정상 산소 포화도가 55에서 60 정도면 맞아, 엄청났지. 뱃속에 있을 때가 그 정도니까.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게 정상 산소 포화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30초 정도 느린 회복인데 괜찮은 건가? 왜 안 울지? 막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지. 이거는 경험이 좀 쌓여야 됩니다. 맞아요. 첫 장면에서 누구야?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소아과만의 특징이죠. 근데 저처럼 신생아 보는 의사들은 가끔 실수하는 게 이제 신생아들 이름이 누구누구 엄마 아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되게 습관적으로 그 아기 엄마 이름을 저희 환자 이름처럼 불러요.
그래서 이재현 학이야. 그러면은 재현이 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애기 이름이 아니잖아. 그치. 소아과만의 고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척수천자도 결국 잘 해냈고, 그다음에 분만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서는 잘 받았잖아요, 얘기를. 근데 이런 성공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는 게 전공의들이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이 그래서 조금 더 힘든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소아과 미달 사태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희도 그거 관련된 영상도 찍었고, 그래서 이렇게 소아과 선생님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기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송인 만큼 여기서 또 인터뷰를 또 잘 따주신 게 있어요. 소아과 바이럴 광고로 그 인터뷰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소아과를 지원하고 싶은 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꼭 지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외상외과 나오거든요. 네, 다음 편 리뷰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예뻐라. 일단 되게 귀여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엽고 애들이. 그래서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매일. 제가 삶에서 되게 많이 보람찬 순간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보람찬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어머나. 애기들이랑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했을 때 뭔가 주는 보람감이 성인이랑은 또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들에게는 어떤 소아과 의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뭔가 회질 시간에 쓱 지나치지 않았던 좀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외서른 세 분 예, 중에 예. 한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 나오고 나서 이거 평생 놀림감이라고 저희가 놀렸어요.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아빠 신이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청춘의국 마지막 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 네. 바로 청춘의국의 배경이 된 바로 그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 출신 병원도 아니고 저희가 일하는 병원도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마지막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인데 청춘의국에 아주 잠깐 나오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볼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의 전공이 청춘의국 마지막화에 나오는 외상외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현직자 선생님을 모시고 이걸 리뷰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외상외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요. 이 자리에는 저희 채널의 첫 게스트분이 출연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인터뷰를 당하러 많이 갔었는데 네.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기도 하고 기념적인 날인 것 같아요. 바로 청춘의국의 배경이 되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일하시는 박지혜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2020년도부터 외상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에 기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영광입니다. 네. 흉부외과 전공이신데 네, 외상외과에서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외상외과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흉부외과 내의 중증 흉부외상 연구회라고 하는 또 소학회가 있는데 거기 카톡창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33명이 있었습니다. 와, 네. 대한민국의 33분 예, 예, 중에 예. 한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어떻게 모시게 됐어요? 사실 저희 동아리 선배님입니다. 어떤 동아리? 공연 동아리 이제 후배님이시고 네.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네네네. 이번 청춘의국 4화에서는 다른 과들은 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전임의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방송에 나온 거 말고 더 리얼한 삶은 어떤지 오늘 박지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영상 보시고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적응 중이신가 봐. 지금 당직이 아니었지? 건물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실제로 매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분이 이제
이제 저희가 줌으로 매주 온라인 목요일 아침에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고 7시 외상 반에 환자분들이 컨퍼런스라고 이제 당직 해가지고 콜폰으로 예약이 정형외과, 오면 성형외과 그때 내려가서 저희 환자를 세 보고 과가 처치를 하고 모여서 중회의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상센터가 응급실랑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있는 소생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프세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초기 처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엑스레이도 다 찍고 네, 저렇게 혼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CT. CT는 이제 옆에 CT실인데요. 인데요. 네. 내일 수술방에서 부르는데 동의서 어느 분께 부탁드리면 될까요?요.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8672 하나요. 예. 아니 그럼 난 누구한테 동의서 받으라는 거야? 자기 동생 아니라고 그랬어서 그러는데 왜 다들 자기 콜이 아니라고 하지? 서로 뭐 이제 저는 당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전화해서 그러면 자기 아니라고 화내고 안 그래도 뭐 자기 정형외과 과 환자만으로도 아마 분명히 바쁘기 힘들 거거든요. 내가 OS 당직 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네, ICU 콜 따로 받는 전공의가 있어요. 수술하신 분이면 그 파트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병원에 계시니까 알아가는 과정이실 수 있겠네요. 새로 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적응하는데도 나름 이것저것 그치.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 펠로우를 펠노예라고 네,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펠로우라고 부르는 이유가 경험자로서 뭐가 있는지. 펠로우는 전공의법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80시간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근무 시간이 무한하고 교수 밑에서 또 수련을 추가적으로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정형외과에 콜을 하는 네, 점이 네, 네. 나오는데 새로 가서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꼭 정형외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들마다 그런 협진을 보는 시스템들이 달라서 그런데 혹시 일하시면서 저런 비슷하게 다른 과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협진하는데 좀 가장 힘든 과. 오, 있습니다. 사소한 마찰은 사실 조금씩 있어요. 뭐 항상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TS는 트라우마 서저리가 아니라 텔레 서저리다 네, 말하는 게 진짜 전화 정말 많이 돌리거든요. 다발성 외상으로 오시면 머리면 신경외과, 팔다리면 정형외과 5만 과를 다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급실에서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작업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도 해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추가적인 뭐 스케줄 매니지라든지 플랜을 결정하는 거 그런 하나하나도 각 과에 서로 조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요. 항상 있는 일이고 일상입니다. 웃긴 일을 이렇게. 그치 김밥을 먹어요. 국수를 저 김밥을 질려서 저는 나 교수님의 꼼놀을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보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놀 거라고. 대학병원 있으면서 꽃풍경은 본인이 찌른 거 꼽힐 때가 제일 바빠. 뭐 쏠려 들어간 인절이나 그런 건 안 보여요. 이를 지금 킵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용로로 이송해 주시고요. 피가 좀 났네. 경우에는 어느 깊이까지 손상을 받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서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오 아우라가 일부러 저 표정 컨트롤하고 너무 개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럼 여기 들어가 볼래?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네. 조금 길긴 하는데 좀 나긴 나게. 네, 아까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원래 저 교수님 말씀을 들어요. 평소 말씀이요? 이거 못할 때도 있으신데. 지혈이나 급한 것만 네. 딱 해놓고 더 이상의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급한 부분만 통제를 해놓고 나가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 안정시키고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상외과만의 특이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네, 임용변에 마저 진행해 주시고 꼭 갈게요, 선생님. 수술 끝나자마자 심전도가 완전히 일직선이라서 이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1시 26분경
님 손 산중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1년 차였을 거고 유망한 말기환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가실 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되게 젊으셨던 분이었는데 저도 보내고 나서 왜 울었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환자가 많이 가실 때 그 힘든 모습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환자 때문에 울어본 건 그게 처음이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또 갑자기 사망 얘기가 나서 좀 숙연해졌는데 그 전에 김밥 먹는 장면을 다시 넘어가 보는데 근데 저 김밥이 맛있는 건가요? 아, 저게 되게 맛있는 김밥인데 문제는 저게 주 한 2번 정도 아침마다 저걸 나눠주는 바람에 저 1년 넘게 먹었더니 이제 지겨워서 이제 잘 못 먹겠어요. 근데 진짜 봄이 되면 외상 환자 많아지는 게 맞아요? 봄, 가을이 제일 환자가 많고 그러니까 따뜻할 때 환자가 아무래도 늘고요. 제일 환자가 아무래도 적을 때가 겨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철도 영향이 있고 날씨도 좀 영향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은 좀 환자가 적게 와요. 예, 저희가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맞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연휴 때 저희는 또 환자가 많이 와요. 근데 또 보면서 신기했던 게 수술을 하나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게 뭐예요? 손상 통제 수술이라고 해서 원래 단어는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를 이제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너무 대량 출혈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응고장애나 저체온증이나 대사성 산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1시간 이내에 최대한 출혈이랑 오염 부위만 통제를 해놓고 임시로 덮고 나가서 환자분들의 응고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환자분의 생리학적 상태를 안정을 시켜놓고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2차 수술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추가 수술을 하고 복벽을 닫고 나오는 거고요. 칼에 이렇게 다쳐서 오신 분 오시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칼에 이렇게 찔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로 네네네. 이걸 빼고 가야 돼요? 아니면 절대 빼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저희가 보통 외상을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둔상이랑 관통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칼에 찔리는 것도 관통상의 일종이죠. 그 외에도 뭐 철근에 의한 관통상이나 이런저런 관통상들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사실 관통상은 그 원칙이 똑같아요. 어느 부위를 찔리든 어떤 것에 찔리든 관통을 됐으면은 그거를 절대 뽑지 말고 그대로 조심스럽게 유지를 해서 병원에 이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뽑는 순간 출혈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최근에 리뷰했던 환자 중에도 있었는데 머리에 칼인지 뭔지 박히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뽑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대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근데 물론 무슨 가시에 찔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는 빼시면 그건 다르죠. 온다. 그래, 취해서 넘어지시면 또 크게 다쳐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얼만큼 다쳤는지 좀 잘 알 수 있어요. 스코어 코마 스케일이라고 1점에서부터 이제 만점인 15점까지 보통 8점 이하의 환자들은 저희가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져. 일단 확인해봐라. 인투베이션 할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돼. 결국 법정에 너랑 나랑 가는 거니까 네가 확인해야 돼. 저런 얘기가 아니 근데 그거는 중요한 얘기긴 하죠. 그렇기는 한데요. 정말 그걸 걱정하진 않아요. 제일 심각한 거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 있었던 분이 갈 수 있을 때 자야 되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고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고. 명언이다 명언이야. 비벼거나 이게 전공이 하신 분이라 달라. 저 김지원 선생이랑 김지은 선생이 둘 다 환자를 너무 타서 당직이 아닌데 병원에 남아있으면 저희가 쫓아내요. 제발 좀 가라고. 네가 있으니까 더 온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GCS 스코어라고 또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나와요. 이게 뭐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니니까 네. 아마 이 용어가 되게 낯설 것 같은데 근데 봤을 때 제가 조금 찜찜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펠로우 선생님이 좀 많이 긴장하셔서 실수로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GCS 스코어는 각각 1점, 1점, 1점 해서 최하점이 3점부터 시작인데 긴장해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 나오고 나서 이거 평생 놀림감이라고 저희가 놀렸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네네네. 법정 얘기를 살짝 하셨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때요? 저런 외상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보통 그 바이탈 다루는 과나 수술하는 과들이 법적인 문제나 소송 같은 거에 되게 사실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항상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외상외과는 소송이나 이런 법적 분쟁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다 안 좋은 상태로 누워서 오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자분이 돌아가시거나 사실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의사가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걸고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 남은 청춘이국 4화 리뷰 영상들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고 뭐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킥보드 절대 안 탄다고 그래요. 외상외과 선생님이 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잠깐만.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킥보드 절대 안 탄다고 그래요. 외상외과 선생님이 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잠깐만. 네, 저희가 청춘일국 4화 리뷰를 여기 나오는 병원에서 직접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셔다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전임의 선생님들이 네.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보고 힘든 모습들을 좀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즐거운 모습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녹록한 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든 업무예요. 네, 이번 영상도 우리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긴급 상황인가 봐. 헬기. 약간 트레이드마크 아닌가요? 약간 맨날 뉴스에 나와요. 네네네. 눈 떠보세요. 또 술 드시고. 취한 상태에서 떨어졌나? 눈 떠봐요. 환자 취했을 때가 제일 힘들죠. 아유. 적당히 마셔야죠. 가만히 좀 있어. 내 가지도 말고 에이 간집 가만히 좀 있어. 이 환자 보다가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잡기도 해보고 멱살 잡. 환자가 뭐 무릎 꿇으라고 소질러 대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해, 의사한테. 재밌긴 하고 나랑 맞는 건 맞아. 사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저 선생님 무릎을 꿇은 적까지는 없는데 영상에서 헬기 나오잖아요. 네. 헬기 타보셨어요? 타죠. 타요? 아, 예, 탑니다. 헬기 타본 적이 없어. 타면 어때요? 뭐 다른 거보다 저 좀 멀미를 많이 해요. 아. 특히 이제 이게 흔들리면 엄청 멀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몇몇 교수님은 이제 내리자마자 토하고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진짜 토 나오는 상황은 그거네. 근데 또 여기 진상 환자들이 또 많이 나죠. 술을 먹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술을 먹고 넘어지면 더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술을 먹고 넘어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몸이 자동적으로 몸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짚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꼭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환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술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계시거나 뭐 술 마시고 주차장에 누워 계시다가 차에 깔려 오시거나 정말 흔해요. 싸우기도 하고. 뭐 4, 5층 베란다 같은 데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오시거나 술 마시고 싸우다 칼에 찔려 오시거나 술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외상센터가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술과 관련된 외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 주치자를 대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 고군분투해. 아니 근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소아과는 주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으면 안 돼. 저희가 이제 술 취한 환자를 잘 다루는 노하우가 따로 있기보다도 술에 취해서 너무 발버둥을 치시거나 아까처럼 치료나 검사를 진행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진정제도 쓰고 기관삽관도 하고 기본 처치랑 검사를 다 진행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도 길 건널 때 엄청 조심하게 되지 않나요? 막 특히 덤프트럭이 근데 제가 티오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티오가 몇 명이에요? 무제한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걔는 4년 내내 좀만 기다려보라고 외과 초인기과 된다고 이렇게 빵빵거리고 다녔거든요. 지금 제가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소아과 인기가 된다. 생각해도 그 얘기를 한 지가 하얀 것도 봤는데 하얀 거 넘어간다고? 하얀 것도 되게 그러니까 하얀 것 탔어야 되구나. 외과 있구나. 새롭게 시즌을 시작한
그 드라마를 굉장히 응원합니다. 제가 저기 장문을 하고 아, 진짜요? 네. 원래 외과는 신생아가 맞는 나오는 거는 케이스가 본인도 있어가지고. 네. 계속 아니야 가면 고생길이 아니면 뭐. 근데 그 교수님 한마디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외과 환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를 받고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는 게 실제로 그게 되면은 제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오글거렸을 것 같아요. 네. 아는 분들이어서 또 그런가요? 그도 그렇고 좀 많이 연출이 가미된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뭐 필수 의료 요즘 어렵고 사람들이 선택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별거 없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오기도 하고 어느 교수님의 한마디 때문이기도 하고 스리생 드라마 보면 심장 만져본 것 때문에 흉부외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냥 애들 좋아서 서학과 한 거고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흉부외과를 지원할 때부터 외상외과를 최종 목표로 하고 흉부외과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대를 처음에 온 거고 외상외과를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본과 3학년 때 외과 실습을 도는데 대량 출혈 환자가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 수술 참관을 들어갔는데 그 환자를 결과적으로 손상 통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열린 채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술을 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피를 막 잡고 배를 연 채로 나가고 이게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외상외과 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됐고 힘든 과들 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나 순수한 목적 같은 걸로 이제 하시고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병 산부인과 의사로서 직업병은 만약에 산모가 이렇게 지나가시면 몇 주쯤 됐을까 속으로 계산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고 저는 이제 서학과 의사니까 길 가다 애들 있으면 애들이 말을 하는 거 보고 쟤는 발달이 좀 느린 외상하시는 선생님은 직업병이 뭐가 있어요?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게 외상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고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의사과 온 후로는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킥보드 절대 안 탄다고 그래요. 외상외과 선생님이 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근데 결국 이렇게 힘든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게 해주는 어떤 보람 있는 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시고 보람을 준 환자가 있는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외상외과에 뭐 여러 가지 사실 매력이 있는데 보람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안 좋게 막 오셨다가 결국 치료를 잘 받고 나가서 이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환자분들이 좋아지시고 나중에 또 외래로 이제 걸어서 오시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보람을 느끼죠. 서학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은 퇴원할 때 말짱하게 가고 퇴원하는 날 되면 애들이 애교 부려요. 그런 거 보면 서학과와 외상외과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 전국에 33명 중에 한 분밖에 없는 약간 그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모시기도 힘들지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병원에서 만나면 진짜 안 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요즘 저희가 사실 산부인과 수학가 힘들다고 좀 징징댔는데 숙연해집니다. 흉부외과 앞에서는 애기죠. 네.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필수 의료인들이 요즘 많이 뉴스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데 뭐 기자분들이나 PD분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서 인터뷰를 못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오늘 이렇게 힘들게 모셨으니까 청춘의료 리뷰 찍는 걸로 끝내지 않고 한번 필수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